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최정아입니다. 안녕.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서양 음악의 수입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찬송가를 중심으로 서양의 노래들이 번안되며 불리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대중가요는 해방과 전쟁을 겪어내며 반세기 이상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나가며 결의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눈물을 닦아준 그때 그 시절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음악의 역사 중 1960년대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 우리의 음악은 어떻게 발전했었던 걸까요? 오늘은 1960년대 음악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트로트를 넘어 우리나라 해방과 전쟁 이후의 대중음악의 발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가슴 아픈 곡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아레나가 된 순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캐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석유불 등잔 밑에 밤을 새면서 이 곡은 탱고풍의 노래로 1절의 가사를 살펴보면 등잔 밑에서 실패를 갚던 다홍치마 순이와 캐바레에서 춤을 추는 아레나의 모습은 매우 대비적 시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피난을 나와 양공주가 되어버린 한많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장면은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목 놓아 우는 순이. 그러나 아레나는 저녁이 되면 파티에서 웃음을 팔아야 하는 모습에서 순이의 청춘과 꿈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세 한탄만 할 수는 없었던 거겠죠? 이제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겠기에 이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문화를 급속도로 받아들이면서 1960년대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의 역사에서는요, 본격적인 LP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오디오와 비디오가 동시에 송출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때부터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는요, 바로 이지 리스닝이었습니다. 이지 리스닝이란 이름 뜻 그대로요, 클래식 음악과는 다르게 긴장하지 않고 느긋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쉽게 들리는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지 리스닝의 시대를 알리는 한 곡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이 곡은 바로요, 미 8군 부대에서 주로 미국인의 대중음악으로 불렸던 저음의 가수 한명숙 선생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였습니다. 컨트리풍의 바이올린 연주로 195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미국적인 느낌은 강했지만 이 곡의 선율은 아직 우리나라의 선율이었던 오음계로 구성된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처음에 발표가 되었을 때에는요, 카랑카랑한 다른 여가수와는 다르게 저음의 한명숙 선생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야유를 보내면서 젖을 가수라고 했었다네요. 그런데 이 곡은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밝고 희망적인 노래들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글쎄 이 곡이요, 1963년도 새벽 종이 울렸네, 이 노래로 시작하는 새마을 노래가 발표되기 전까지 정부의 홍보용 노래로 큰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때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들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행 음악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블루스, 부기우기, 망고, 탱고, 차차차 등 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양식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도 만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만보 하면 저는 사실 장구경의 만보가 먼저 생각이 나고 한참 락카페에서 춤을 췄던 이 곡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긴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세대의 만보는 바로 이 노래가 최고였겠죠?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만보풍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주한 미군 방송이 첫 전파를 타게 되었고 수도권의 시민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파를 잡아서 시청을 하면서요 미군 방송을 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중음악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신민요와 트로트 리듬에서 미국의 빠른 템포, 춤곡의 리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또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각종 영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풍경이나 지명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미국 음악의 풍을 대중음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었죠. 즉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주도했던 트로트와 신민요 양식들이 그 시대의 대중들의 세상, 아픔과 고통을 담아냈다면 전쟁을 겪어낸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며 1950년대 이후의 음악들은 상상적인 꿈과 향락을 꿈꾸는 음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랬던 건지 1960년대의 작품들을 보면요 분단과 전쟁의 뼈아픈 우리의 한을 담은 노래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밝고 경쾌한 노래들이었죠. 그 중에 유일하게 전쟁의 뼈아픈 한을 담은 곡이라면 우리가 처음 들었던 아레나가 된 순이 그 정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1960년대의 음악은 미국의 영향을 받으며 미팔군 출신의 새로운 작곡가 그리고 새로운 가수들이 대거 진출하게 됩니다.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노래 또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때 등장한 가수들이 바로 현미, 최희준, 패티김, 이금희 씨와 같은 1960년대 화려한 가수들의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트로트의 역사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트로트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창법인 꺾는 읍이 절제가 되기 시작했었고요. 오히려 미국 가수들처럼 바이브레이션을 구사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재즈나 블루스 느낌의 저음 그리고 콜고 목소리 여가수들인 현미, 한명숙, 패티김 씨처럼 음이 폭이 넓고 소리가 깊은 여가수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조풍의 노래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단조풍에서도 이런 오음계 형식으로 작곡이 되면서 불려진 노래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중 대표적 곡이라면 우리나라 초기 가곡인 동심초 그리고 1960년대 이산 가족을 찾으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울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패티김의 초 같은 곡으로 오음계를 사용하면서 단조 트로트 양식을 받아들이며 발전된 그런 음악들이었죠. 이렇게 서서히 음악은 서양의 음계를 받아들이며 1960년대 음악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때 노래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 것은 바로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다방, 도시의 골목길, 공원, 성당의 종소리, 네온의 밤거리 등 도시의 풍경에 자주 사용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로는요 정시에 출근하는 직장인, 꽃집 아가씨, 기숙사, 그리고 여학생 등 도시 중간 계급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레파토리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그중 공원의 레파토리로 하면 떠오르는 그 노래는 바로 배우의 안개 낀 장춘당 공원입니다.
벽에 낀 장춘단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이 곡은 고향을 뒤로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벗어나서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도시의 쉼의 공간으로 남녀가 이곳에 모여 데이트를 하기 좋은 장소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 공원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쉼의 공간이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음정박자 하나도 안 맞으면서 소주 한 잔 걸치시면서 부르셨던 노래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또 한 곡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곡입니다.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이 두 곡은요, 저도 어디선가 자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낮은 저음과 바이브레이션, 금관 악기가 남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남자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는 남성 트로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의 주제를 보면 슬픈 사랑의 노래야 우리나라 가요 역사에서 보면 어느 시기든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니까요. 그렇게 신기할 건 없었지만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가 가장 많이 창작되고 등장했던 시기는 바로 1960년대 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민지에서의 해방, 다시 뒤이은 전쟁, 이렇게 엄청난 상처들이 그럭저럭 아물면서 사회가 새로운 안정을 찾아가던 그런 시기여서 그랬던 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1960년대는 무엇보다 앞다투어 신식 노래, 외국풍의 노래들로 새로운 문화와 충돌하며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는 이 시점에 또 한 번의 트로트 가요사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신인 가수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 가수는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며 1960년 트로트 침체기에 바람을 불러일으킨 가수였습니다. 바로 이미자의 등장이었죠. 이미자 선생은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단초 트로트의 부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동백아가씨는 33주 동안 방송 차트에서 1위를 달리면서요, 대히트를 하게 되었고 노래 제목과 같은 이름의 영화가 제작되는 최고의 인기 절정의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백아가씨는 갑자기 외색이라는 이유로 22년 동안이나 방송 금지곡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외색가요 10위에 금지곡이 되었던 걸까요? 사실 동백아가씨의 금지 처분과 외색가요 10위는 정권이 사회적 여론몰이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은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낸 채 일본과 수교를 강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학생들은 굴욕적인 한일 수교 반대를 외치며 매일 데모를 했었고요. 그러자 박정희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민족적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자 1968년 외색조라는 이유로 바로 이 동백아가씨의 음반 제작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결국 노래가 희생양이 되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건전가요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트로트 역사에서 외색조 10위는 어떻게 생겼으며 정말 트로트는 엔가에서 비롯된 거였을까요? 다음 시간은 우리나라 트로트 역사 마지막 이야기로 1970년대 음악과 대중음악의 역사적 순환시대로 찾아올게요. 뼈아픈 우리의 역사 속 음악을 들으며 세대 간의 이해도 업, 음악적 지식도 업,
삶의 위로를 위한 랜선